대리로 왔습니다. 219페이지 쪽에 대리입니다. 지금 갑이라고 하는 이렇게 본인이 있고 본인이 지금 어떤 사람을 대리인으로 이렇게 선임을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 과정에서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임의 대리라고 하는 것은 수권 행위에 의해서 이 수권 행위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수권 행위라는 것은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거죠. 수권 행위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 대리인이라는 사람이 어떤 특정의 상대방과 재산법상의 행위에 대해서 이 법률 행위를 했고, 법률 행위 계약을 했네요. 계약을 했는데 이 법률상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돼서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대리인에게 포괄적 대리권이 있다면 이 대리인을 능동대리라고 부른다는 거죠. 능동대리에게서는 뭐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현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현명이 뭔가요? 현명이라는 것은 나는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고 본인을 위해서 계약을 하러 왔다는 걸 상대방한테 인식을 시키는 것을 현명이라고 하고,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을 안 했다. 현명을 안 하게 되면 민법 115조가 뭐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했나요? 대리인 자신의 행위를 본다. 뭐를 본다고요? 대리인 자신. 그래서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아올 수 있는데, 계약금, 잔금, 중도금을 받아올 수 있는 걸 우리가 이걸 수동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수동대리는 상대방으로부터 의사를 수령하거나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는데, 능동대리는 수동대리를 포함한다. 다시 한번, 능동대리는 뭘 포함한다고요? 수동대리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동대리는 수동대리를 포함한다. 그렇지만 이 능동대리에게 인정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능동대리가 이 계약을 갖다가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지하지 못한다.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취소하지 못한다. 뭔가 면제해 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능동대리가 해제권이라든가 취소권이라든가 면제권을 얻고, 이건 전부 다 누구 거냐면 본인 거다 이겁니다. 누가 행사한다고요? 본인이 이러한 행사를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이 능동대리를 갖고 있는 대리인이 면제해 줄 권한은 없지만 잔금 지급 기일에 이 잔금이 준비가 안 되면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있다 없다? 있다. 면제해 줄 권한은 없지만 잔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능동대리에게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대리인에게 자기계약이라든가 자기계약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가 금지된다 이랬습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되는데, 뭐 본인으로부터 허락이 있거나 동의가 있으면 뭐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대리인이 수인이다. 대리인이 수인, 일명 여럿이라는 거죠.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대리인을 어떻게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그래서 각자 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공동 대리를 해야 되는 공동 대리가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공동 대리할 거나 그랬더니 수권 행위에서 규정되어 있거나 법률에 공동 대리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면 공동 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고, 자, 그다음에
대리인에게 요구되는 거, 지금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에게 뭘 요하지 않는다고 해? 행위 능력자.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았으니까 제한 능력자. 이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했을 때 이게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 자체가 위임 계약입니다. 다시 한번 제한 능력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 자체가 뭐에 해당한다고요? 위임 계약이에요. 위임 계약. 그러면 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어떤 법률 행위를 했다.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법률 행위한 부분 이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취소 안 돼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 선임됐을 때 이 위임 계약에 대해서 제한 능력자는 스스로 이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취소가 못하지만 이건 제한 능력자가 본인하고 대리인 계약, 위임 계약은 자기 계약이잖아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제한 능력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 선임받아서 한 법률 행위는 취소가 안 된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 자신이 본인하고 맺은 그 위임 계약 자체를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 선임받아서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걸 이제 구분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남용이 있었다 이거죠. 대리권의 남용이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In my pocket이라 그랬잖아요. 대리권의 남용이 뭐라고요? In my pocket. In my pocket이 뭐냐? 지금 대리인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본인한테 갖다 줘야 되는데 안 갖다 주고 꿀꺽했다는 거죠. 꿀꺽했을 때 그것이 이제 대리권 남용인데 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민법 107조 비진이 규정을 갖다가 지금 유치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민법 107조 비진이 규정을 유치 적용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이 대리권 남용이기 때문에 비진이에 관한 규정을 유치 적용한다 그러면 민법 107조를 적용하라는 소리인데 대리권 남용이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된다? 유효. 비진이 원칙이 유효거든요. 그러니까 비진이에 관한 규정을 대리권 남용에다 그대로 유치 적용하라. 그러면 유치 적용은 법조문에는 관련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가 끌어다 썼다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칙이 뭐가 된다고요? 유효. 107조가 원칙이 유효해요. 예외적으로 107조 1항 단서 예외죠. 상할수가 되겠죠. 상할수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이게 그대로 이 107조 조항이 그대로 대리권 남용에 적용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인데 대리 행위를 했습니다. 이 대리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을 때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대리인 기준이 원칙이죠. 왜? 계약서 쓴 사람이 대리니까 대리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게 대리인 기준이 대리인을 표준으로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대리인 표준이 기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쫓아서 법률행위를 했다.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법률행위를 했다 이거죠. 법률행위 기약을 했다 이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본인의 지시에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핸드폰 붙잡고 핸드폰 붙잡고 계약서 쓸 때 이 조항 어떻게 할까요? 그 본인하고 통화하면서 한 조항을 핸드폰 붙잡고서는 한 조항을 다 물어가면서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했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기준을 누구로 삼는다고요? 본인이요. 그럴 때는 본인이 됩니다. 왜? 본인이 다 지시했고 그냥 그 대리인 와서 그냥 계약서에다가 그냥 글자만 적은 것이지 실제로 그 내용을 완전히 주도한 건 능동 대리가 아니라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본인이 기준이에요. 그래 놓고서는 본인이 그랬다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대리인이 굳이 잘 모르고 계약했다. 이런 소리 하면 된다 아니다? 안 된다. 본인의 지시에 지금 그 상대방이 봤을 때 한 조항을 전부 다 전화 받아가면서 써놓고서는 나중에 우리 대리인이 잘 모르고 했습니다. 부지 잘 모르고 계약한 거라서 취소하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의 지시에 따라서 계약서를 쓴 것은 본인 기준이니까 그는 대리인 기준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뭐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은 그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서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궁박은 누굴 기준한다 그랬어요? 궁박은 본인 기준이죠. 본인 기준이고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굴 기준한다 그랬습니다?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대리인 기준이다. 자, 대리행위의 하자와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대리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리권의 소멸입니다. 대리권의 소멸과 관련을 해가지고 본인께서 사망을 하게 되면 대리권 소멸을 줄여서 본사라 그러죠. 네. 뭐라 한다고요? 본사. 그 다음에 대리인 때문에 대리권을 소멸하는 건 뭐예요? 이것은 사파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거죠. 뭐라고요? 사파성. 사가 뭐예요?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대리인의 뭐예요? 성년 후견 개시. 성년 후견 개시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해서 암기할 때 대사파성 이렇게 암기하면 대사파성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소멸 사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한 상태에서 프린트물을 좀 잠깐 볼까요? 자,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프린트물 6번입니다. 자, 6번과 관련해서 대리인에 관한 설명으로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설명은 들으면 다 알아요. 그게 문제를 봤을 때가 이게 딱 그게 맞춰지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아직은 잘 안 맞춰질 수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들이라서 1번부터 볼게요.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박스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현명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여기 봐요. 지금 능동대리는 것은 효과 의사를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능동대리는 효과 의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자가 능동대리인데 능동대리는 현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현명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대리인의 작용으로 왔으니까 본인이 아닙니다라고 해서 본인을 현명하고 본인의 이름을 써야 돼요. 본인의 이름을 적어야 되는데 대리인 자기 자신의 이름을 써버리면 현명을 갖다가 안 하고 자기 대리인 이름을 써버리면 누가 되는 거예요? 대리인 자신의 행위가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계약했으면 현명을 안 한 것이고요. 그렇게 계약한 것은 대리인 자신의 행위가 된다. 115조에 그렇게 돼 있죠.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 내라면 언제나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자기 계약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대리인 자신을 본인이라 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계약서 쓸어 나가가지고 나 본인 갑이 왔어. 그러면서 거기다가 계약서에다 갑의 이름을 딱 쓴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현명은 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라고 하고 계약을 한 경우에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 내라면 슬롯이 자릅니다. 대리권의 범위 내라면 언제나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본인에게 효력이 미친다죠.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미친다. 갑의 이름 쓰고 갑이라고 칭했으니까 그러면 갑 본인을 위한 행위잖아요. 근데 대리권 범위 내라면 본인에게 효력이 미쳐야죠.
미치지 않는다 틀렸고요. 세 번째, 대리인이 자신이 본인이라 하고 계약하는 경우에 갑이라고 칭하고 갑의 이름을 썼습니다. 그것이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벗어났다 박스. 벗어났다면 이 계약은 언제나 무효인 것이 아니라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이것은 표현 대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월권 대리가 성립돼요. 다시 한번 뭐가 된다고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무슨 대리? 월권 대리.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표현 대리. 표현 대리. 이따가 다음 시간에 표현 대리 들어갈 겁니다. 다음 시간 듣고 나면 좀 선명해질 거예요. 표현 대리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표현 대리.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났다라고 했으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고 기본 대리권에서 그 범위를 벗어났으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월권 대리가 되는 겁니다. 무효 아닙니다. 자, 언제나 무효다라고 하면 틀리고, 자, 그거 이제 추인하게 되면 효력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대리인이 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궁박과 경솔은 본인이 기준한다. 조금 전에 궁박은 누굴 기준한다고요? 본인. 그래서 조금 전에 본궁. 그래서 궁박은 본인 기준이다. 그래서 본인 기준, 궁박은 본인. 그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 기준한다? 대리인, 경무대가 되는데 그래서 궁박은 맞는데 경솔까지 같이 본인 거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가 궁박과 경솔을 본인이라고 물고 들어가서 안 해. 경솔은 빼야 돼요. 궁박만 본인 기준,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 기준. 그래서 결론적으로 4번 틀렸습니다. 5번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했다.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 잠깐만 이중 매매를 했어요. 반사적 법률행위다. 반사적 법률행위자라고 하는 계약서를 누가 썼죠? 대리인 썼잖아요. 다시 한번 누가 계약서 썼어요? 대리인 썼어요. 그럼 누굴 기준으로 해야 돼요? 대리인 기준. 여기 썼잖아요. 여기 대리행위 하자. 하자는 누굴 기준한다? 대리인 표준. 대리인 하자. 그러니까 이중 매매를 지금 대리인이 가서 이중 매매를 했으니까 그러면 하자는 대리인 표준이 당연한 거예요. 대리인 표준.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보셨고요. 자, 이제 7번 문제로 갑니다. 자, 7번을 볼게요.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갑이 제한 능력자 을과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누가 제한 능력자요? 을. 위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인으로서 선임한 경우에 을은 위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슬러시 잘라요. 여기 봐요. 지금 을이 여기 제한 능력자 을이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위임 계약을 했는데 제한 능력자 스스로 본인과 계약한 위임 계약은 본인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그래서 선임한 경우 위임 계약을 스스로 취소할 수 있으나 을이 한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요거 제한 능력자로서 대리인으로서 선임한 것은 법률행위는 뭐한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위임 계약한 것은 본인과 한 것은 스스로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지만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는 뭐한다? 취소할 수 없다. 1번이 그대로 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임 계약은 자기 행위니까 자기 스스로가 취소가 되지만 을이 대리인으로서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서 한 법률행위는 뭐한다?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1번 그대로 맞게 되네요. 자, 2번 갑니다. 갑이 을에게 금전소비대차. 금전소비대차가 뭐예요? 돈 빌려와서 쓰고 없어지면 금전소비대차예요. 돈 빌려와서 쓰고 없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금전소비대차. 돈 빌려와라. 그것을 위해서 담보고 설정. 돈을 은행에서 그냥 안 돌려주니까 그러면 저당을 설정하고 돈 빌려와라 라고 해서 담보고 설정 대리권을 수여했어요.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 위에 을은 대리인이고 위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여기 봅니다. 대리인에게는 뭐 할 권한이 없어요? 해제권 없다. 카메라가 짚어졌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지금 거기 이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 보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3번 매매 계약 체결에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가지나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 대금의 지급기일 연기 박스 지급기일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면제해 줄 권한은 없지만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있다 없다? 있다. 네, 되죠. 4번
갑의 대리인 을이 박스 칩니다. 을이 병에 배명에 적구가 됩니다. 적구가 됩니다. 박스. 지난주에 우리가 이중 매매를 살펴보고 문제도 풀었습니다만 이중 매매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은 말이죠. 파트 불문하고 다 그게 총칙이냐 물권이냐 채권이냐 민사 특별법을 떠나갖고 동일한 이중 매매에 관한 법률은 전 파트에 다 동일하게 적용돼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를 구성한다. 이중 매매를 하게 되면 적극가담을 했으면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문제 풀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가담하여 갑을 대리하여 병 소유의 토지를 이중으로 매수한 경우에 그 사정을 모르는 갑은 유약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런데 적극가담을 해가지고 103조를 위반했죠. 적극가담하는 말이 나오게 되면 파트 불문하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위반이다. 그러면 절대적 무효로 가니까 그게 본인이든 상대방이든 다 무효가 돼서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취득한다? 틀렸네. 5번 갑소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금전을 차용하라고 갑으로부터 부탁받은 을이 박스. 그러면 담보권 설정하고 금전섭의대 돈 빌리라라고 해서 을에게 대리권을 줬습니다. 근데 그 대리인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슬러시 잘라봐요.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가 또 벌어졌단 말이에요. 금전섭의대차 담보권 설정하고 돈 빌려라라고 해가지고 대리권을 줬는데 그 대리인이 엉뚱하게 본인의 소유권을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네.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누구 앞으로 했다고요? 대리인 앞으로 지금 등기를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대리인이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금전소비대차 돈을 빌린 거예요. 이렇게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병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 을은 등기가 넘어와 버렸으니까 이제 을은 대리인이 아니라 이제 을이 본인이 돼버립니다. 다시 한번 등기가 넘어왔으니까 을의 행위는 대리인의 행위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본인의 행위가 돼요. 자, 5번 다시 갈게요. 그래서 을이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후에 병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했을 때 이런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데 이건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고 본인의 법률 행위가 돼 버립니다. 다시 한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기 때문에 대리인의 지위를 갖는 게 아니라 무슨 지위를 갖는다고요? 본인의 지위에서 저당을 설정하고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라 본인의 법률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 대리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리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법률 행위. 왜? 등기가 대리인 자신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이건 대리 행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복대리로 가보겠습니다. 교재 222페이지 맨 밑에 복대리에서 223페이지 쪽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 본인이 이렇게 있고 지금 대리인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 대리인이 지금 이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대리인이 지금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법정 대리냐 임의 대리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법정 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의 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여기와 관련을 해서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복대리 선임권이 있다는 겁니다. 법정 대리는 언제나 복대리에 대한 선임권이 있습니다.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 선임권이 없습니다. 복대리 선임권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임의 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하지 못한다. 법정 대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임의 대리는
예외적으로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본인의 승낙이 있을 때입니다. 본인의 승낙.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은 예외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걸 이걸 복임권이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걸 이걸 뭐라 본다고요? 복임권, 복임권입니다.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은 복임권이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임의 대리가 원칙적으로 복대리 선임권이 없는데 본인의 승낙을 받아서 선임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선임했을 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을 하게 되면 선임 감독상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법정 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하게 되면 이거는 무제한 무과실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정 대리가 복대리를 언제나 선임할 수 있지만 무제한 무과실 책임이 발생해요. 무제한 무과실 책임이 발생한다. 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 만약에 본인의 지명 이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를 선임하게 된다. 본인의 지명을 받아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면 이때는 책임이 감경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본인이 병을 복대리를 선임하라라고 지명을 해서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게 되면 책임이 뭐 한다고요? 감경, 깎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가 선임되면 감경이나 경감이나 같습니다. 감경된다, 깎아준다, 경감된다, 깎아준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깎아주냐? 이 복대리가 대리인으로서 부적임, 적합하지 않다, 게을리한다, 해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통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통고를 갖다가 게을리한 부분만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복대리는 잠깐만 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 그럼 이거 맞는 겁니다. 다시 말할게요.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러므로 계약을 할 때 현명을 해야 되는데 복대리인은 누굴 현명해야 돼요? 본인을 현명해야지 대리인을 현명하면 안 된다. 자, 그다음에 대리인이 복대리를 갖다가 선임했을 때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감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독해야 되는데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는데 대리권을 소멸하면 어떻게 감독할 거야? 선임 감독권이 있는데. 그러니까 감독을 하려면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다 하더라도 대리인이 갖고 있는 대리권은 뭐 한다? 소멸되지 않는다. 하나 더. 복대리의 권한과 대리인의 권한은 다시 복대리인의 권한 의무는 대리인의 권한 의무와 같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복대리인의 권한 의무가 대리인이 갖고 있는 권한 의무를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만약에 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면 복대리권이 소멸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모두 소멸한다고요?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자, 이제 하나만 더 할게요. 법정 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하든 임의 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하든 복대리의 지위는 언제나 임의 대리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다시 한번 복대리를 법정 대리가 선임하든 임의 대리가 선임하든 이 복대리는 뭐 한다고요? 언제나 뭐가 된다고요? 임의 대리. 언제나 임의 대리다라고 하는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 요거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은 대리 행위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려. 지금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선임하냐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단 말이에요.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게 아니라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걸 복인권이라고 한다 그랬죠. 복인권 누구 거다? 대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건 대리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칠판에다 안 쓰고 제가 말로 쭈르륵 했는데 됐나 모르겠네. 이거 또 써야 증거가 남는데 딴소리 하면 내가 이거 잘했겠지 뭐. 자,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고 교재만
칠판에 안 쓴 대신에 그러면 제가 교재만 빨리 봐드릴게요. 그러면 자 223페이지 거기 맨 꼭대기입니다. 거기 222페이지 맨 밑에 그 말인데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선임했다고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대리를 선임하는 건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인 자신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이 복인권은 대리인 자기 자신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것은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요걸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거기 써놨네. 저기 223페이지 꼭대기 써놨네. 223페이지 꼭대기 여기 3번 동안에 본인의 대리인이다. 거기 요 주위에 보니까 거기 현관문 쳐보세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한 것은 대리행위가 뭐라고요? 아니다. 왜 아니다? 대리인 이름.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했으니까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했으면 대리인이 돼요. 대리행위예요. 그런데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게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했으니까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봤고 그 다음에 거기 이 4번 밑으로 쭉 내려 4번 복대리와 관계에서 대리권 소멸 후의 거래 문제다. 그러니까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거기 판례 내용 볼게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한 후 복대리를 선임했다. 현관문 치세요.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를 선임했다. 그럼 이거 129조가 성립되는 거예요. 129조는 뭐냐면 대리권 소멸 후에 뭐라고 한다? 표현 대리. 이따가 쉬었다가 와가지고 표현 대리, 물권 대리하고 표현 대리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에 복대리를 선임한 것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돼요.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건 선입니다.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은 믿었고 믿는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129조 형법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보셨고요. 거기까지 돼 있네. 자, 그럼 문제와 관련해서 8번 문제를 하나 풀어보죠. 자, 8번과 관련해서 민법상 복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1번 법정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는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과 같은 범위에서 복인권을 갖는다. 여기 써놨습니다. 복대리는 법정 대리가 선임하든 임의 대리가 선임하든 복대리는 언제나 뭐가 된다? 임의 대리다. 거기 임의 대리라고 나왔네요. 여기서 법정 대리가 선임해도 뭐가 된다고요? 임의 대리다. 법정 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해도 복대리인의 선임은 복대리인의 지위는 뭐가 된다고요? 임의 대리. 자, 두 번째.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할 때 본인에 대해서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이거네요.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받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선임하게 되면 무슨 책임을 준다고요? 선임 감독상의 책임이 있다. 2번 내용이 이거고요. 3번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대리인의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는 거 아니다. 경감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본인의 지명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갖다가 선임하면 대리인의 책임은 뭐 한다고요? 감경된다라고 했습니다. 감경되는데 감경되지 않는다 틀렸네. 예. 면제되는 건 아니지만 감경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임의 대리인과 달리 법정 대리인 그 책임은 언제나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여기 써놨네요. 법정 대리인은 뭐 한다고요? 언제나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다. 언제나. 그러나 임의 대리인은 복대리권 선임권이 원칙적으로 없다. 완전한 차이가 나죠. 5번에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 그렇습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권 대리인데 칠판을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빨리 끊고 좀 쉬었다가 아예 무권 대리로 가겠습니다. 쉬었다가 칠판 지우고 무권 대리부터 좀 이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